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레이더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초청 기준에 준해 후보자 초청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활기찬 경제도시 원주를 위한 더 큰 변화를 내세우고 있는 원주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원주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정하입니다. 2년 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교체가 됐고요. 저도 그 사이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좀 다소 빠르게 보궐선거가 생겨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준비됐던 거, 우리 고장 원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계된 도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선거기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선거가 있는 날까지 여러분께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 재미있는 활기찬 선거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열기가 이제 점점 달아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죠. 네, 삼선 원주시장 지낸 원창목 후보랑 경쟁을 펼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원창무 시장께서 오랫동안 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일단 지난번 총선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이 시민들의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 정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역시 기대해 주셔서 현재는 근소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한 분 한 분 열심히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년 전에도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저희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또 드리셨는데 지난 총선에서 또 이광재 의원의 또 안타깝게 아쉽게 좀 패하셨었어요. 제가 그래도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패배를 네. 하셨었는데 다시 2년 만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 예. 출마하시게 되셨어요. 예. 좀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여야를 떠나서 우선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궐선거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도 전국에 몇 군데 했었잖아요. 또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2년 전에 이광재 선배 저랑 선거에서 맞붙었지만 그때도 땀으로 원주를 적시겠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절대 보궐선거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된 게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 돌려막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4년 임기 다 채우겠다고 했던 지역구 의원께서는 도지사 선거한다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시장 하셨던 분들은 도지사 경선한다고 시장 임기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나가셨다가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하러 나온다고요. 제가 볼 때는 도지사나 시장 같은 지방 행정을 하는 것과 국회의원은 조금 역할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역할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부터 한번 스스로들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어지러운 정치권 상황을 시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지난 2년 전에 이제 선거를 한번 치렀기 때문에 그간에 좀 박정하 후보가 얼마나 좀 변화했는가, 어떤 부분이 쌓였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민구하지만 우선은 총선 이후에 제가 이제 원주 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당협을 맡아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게, 그전보다 많이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의 현안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시간이 있었고요. 이후에 제가 그전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면서 또 저 스스로 또 한 단계 좀 올라간 것 아닌가, 체급이 좀 더 무거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원주 갑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국회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조금 더 채워진 이제 자신감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는 스스로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 대변인도 네. 지내셨고 네. 또 제주 부지사도 그렇습니다. 지내셨고 또 지난 선대위에서 대선 선대위에서 공보 수석 네. 부단장까지 하셨어요. 이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좀 강점을 강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동안 일해 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분들과의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현재 뭐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는 김대기 실장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정책실장으로 네.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그때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저 같이 일했던 거고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제주도에서 같이 일했던 네. 분이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도 그다음에 각 내각들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저는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주도 어쩌면 정말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별의 순간을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 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그동안 이제 본인은 시민들과 오랜 기간 소통해 왔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박정환 후보님에 대한 보다 이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과의 소통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사실은 뭐 원주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소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일부 민주당에서 뭐 시민들과의 소통이 적었던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사실은 만나뵐 수 있는 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원창묵 시장님께서 한 10여 년 전쯤 서울서 좀 뵙게 됐고 뭐 원주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한 번도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과연 그러면은 뭐 그때는 야당입니다만은 야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됐던 건지 아니면 어쩌면 독단적으로 그냥 시청 내에서만 머무르면서 있었던 건지 오히려 전 되묻고 싶어서 뭐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일부 뭐 현재 그동안은 뭐 민주당에서 많이 원주시정에 일을 주도해 갔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접촉이 많을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정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시민들은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공약들 좀 설계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진짜 진정한 여당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원주는 어떤 식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요. 우선은 뭐 크게 저희가 뭐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가 우리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네. 이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간다면 저희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다고 보고 그리고 뭐 수도권과의 지금 연결망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 기반은 전 이미 됐다고 보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단순히 뭐 기초단체장이나 아니 시의원이 아니라 원주가 정말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만 좀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첫째는 성장 엔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원주가 양적으로 많이 팽창은 했습니다만 질적으로는 내일을 담보할, 미래를 담보할 먹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불온 산단에서 이 먹거리를 찾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다녀가셨지만 불온 산단에 제대로 된 척추 기업을 좀 유치를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척추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이에 따른 협력 업체, 그다음에 유관 기관, 그다음에 이를 통한 산학 연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뭐 원주가 비약의 발전을 할 수 네. 있을 거다. 거기에 지금 영동선을 축으로 해서 2,000여 주까지 이미 물류의 한계선이 왔어요. 그래서 문막 지점 쪽에서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준비를 저희가 하면 충분한 기업들이 수요가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산업 기반 그리고 성장 엔진,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중앙시장부터 우산동, 태장동까지 이루어지는 지역이 네. 한 뭐 40년 전하고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구도심. 뭐 도심 재생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구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국토부와 협의를 좀 해보고 싶어 해서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기 중에 그 초석이 될 만한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짓들 일대의 사업과 이 중앙시장, 우산동, 태장동을 연결하는 도심 재생 사업을 해서 구도심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스카이라인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사람,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원주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인재 육성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장이 탄생을 하게 되면 시 당국과 협의를 해서 시청 그다음에 뭐 퇴직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뭐 사설 학원 연합회 뭐 등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원주에서 나오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정말 학업 성취도도 좀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게 하고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데 진학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 유학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인재가 모이는 원주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은 저는 제가 아니더라도 이 이후에 누가 또 이 일을 맡게 되더라도 저는 100년의 원주를 만들 수 있는 경제도시 원주, 실질적인 수도권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부 일선에서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네. 또 행정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또 입법가로서 활약하시게 되는데 입법 활동 좀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일단은 가게 되면 이게 반쪽짜리 초선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할을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온산단과 관련한 그리고 강원 경제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한 법안을 좀 발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소외된 그다음에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인수위에서 4월 27일 발표했던 지방발전 비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유치되는 단계부터 재원 마련, 그다음에 경영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인데요. 이 법 먼저 좀 발의해서 이 잘 굴러갈 수 있게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불온산단의 활성화,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이런 기본의 제도적인 틀을 좀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판세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 아무래도 또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을 네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또 새로운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감 좀 그 맞물려서 이렇게 선택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느껴져요.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을 제가 이제 몸으로 좀 느끼고 있고요. 느껴져서 이제 원창목 후보께서도 그동안 원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해오셨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야 뭔가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다른 각도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리고 기존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 그래서 정말 사심없이 합리적으로 원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앞서 뭐 제가 돌려막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정치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도 바로 잡고 하는데 저는 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 기대감을 충분히 보듬어서 역할을 해볼 의지와 각오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와서 이번 이제 정부 예산안에 그 원주시 현안 가운데 이제 핵심 현안인 여주 원주 수도권 철도 예산이 좀 삭감됐다 이래서 이제 정부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죠? 일단 뭐 480억 중에서 얼마간이 뭐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산 구성을 좀 한번 봐야 돼요. 첫째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추경안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들 도와주기로 네.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607조 예산 중에서 좀 충분히 줄여야 되는 부분의 수요가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화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는 480억 갖고 뭐 철도를 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네. 시작하는 시점에 GTX A 노선의 연장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480억 중에 200 얼마가 삭감이 됐다 그래서 무슨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홀대하는 거다라는데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 원창무 후보께서 그리고 이광재 후보께서 현직에 계셨다면,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원창무 후보께서 원주시장으로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뭐 없었을 거라고 보장을 하거나 아니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자리를 비우면서 이렇게 흐트러진 상황에 본인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복선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네. 제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뭐 지금 실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나 뭐 그 후년이라도 GTX A 노선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데 시작을 반드시 할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좀 변해야 되고요. 생각이 변해야 저는 원주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원주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무언가 서울을 향해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여러분들이 좀 택해 주시면, 저는 제 임기 내에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단단한 초석을 놓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리고 제 생각도 좀 고루해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저는 표표히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줄 용의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원주에 다 쏟아붓고요. 우리 잘못돼 가고 있는 정치 제대로 만드는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시지만,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는 시의원, 시장과 국회의원은 엄연히 해야 될 일이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 원주 시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6월 1일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기다려오신 시간만큼 이 쌓인 것들을 이제 발휘하고 싶은 그런 네. 열망을 좀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앞으로 이제 활약하시는 모습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와 함께한 선거 레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